이지도 한 장으로 현재 길림과 요동이 대한민국 한반도 북쪽 꼭대기로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 지도의 출처와 그 이전에 제작한 영상의 부족한 부분의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글 어스로 현재 요동과 길림, 베이징, 황화의 물줄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요동, 여기가 길림, 여기가 선양시, 여기가 선양, 여기가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북경 지역이죠. 베이징, 요동, 선양, 길림. 예전에 고지도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요동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동, 그 길림은 이쪽에 앞전에 본 지도로 설명드린 거죠. 길림. 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됐고, 요동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항아는 예전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흘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물줄기가 이렇게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현재 물줄기, 현재 이동된 황화, 이거는 예전 황화. 그 현재의 길림은 여기고, 요동은 여기인데, 과거의 위치는 요동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되고, 길림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로 보면은, 확대해 보면은, 이 지도로 보면은, 조선이 여기 보입니다. 조선의 이렇게 경계선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압록강. 이쪽 부분이 압록강이 되겠습니다. 압록강. 요 선이 압록강이 되고, 여기가 길림. 이게 길림이 되겠습니다. 길림. 길림.
그 요동. 자, 이쪽이 요동이죠. 자, 이 요동이 현재는 자, 이렇게 이동되고, 이 길림이 이렇게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항하강은, 여기 보이시죠? 항하. 항하. 자, 이 항하의 위치가 현재 이런 식으로 물이 흘렀는데, 현재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됐죠. 그리고 여기 양자강이 보입니다. 자, 여기 양자강. 자, 양자강이 보이고, 여기가 강남. 자, 강남이라고 보입니다. 뭐, 강남 같은 제비가 뭐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비가 여기 강남에 가서 이제 네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1743년도 권룡천하여지도에 보면은 그 지명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청나라 권룡황제 시대에 권룡황제의 지시하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자, 확대해 보면은 자, 여기 성경이 보이시죠? 성경. 자,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 한자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권룡천하여지도의 성경이라는 지명이 이게 맞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 꼭대기 이 북쪽에 있는 자, 이 성경도 여기 있는 이 베이징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고 하면요. 자, 조선왕조 기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조선왕조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제작한 영상으로 우리나라 고려는 수만리 천자의 적통나라고 고려의 수도는 북경이었다. 예수는 고구려 후손. 예수는 고구려 후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인터넷상에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과서 내용으로 뭐 서적을 편찬했다 그러길래 그 내용에 예수는 고구려 후손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에 보면은 성경이 보인다. 실록이 기록된 심양이 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밑에 제가 추가로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숙종실록 31부권 숙적 23년 5월 18일에 정류 두 번째 기사에 보면은 1697년 청강이 36년이라고 기록하네요. 남구만이 성경도라는 지도를 바치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성경은 바로 옛날의 심양이며 청나라 사람이 처음 요동을 얻었을 때 도읍으로 정한 곳인데 거기에 대하여 기록은 틀림없이 상세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바로 옛날의 심양이며
청나라 사람이 처음 요동을 얻었을 때 얻은 도읍이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 보이시죠? 성경이 곧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룡천하여주도를 보시면 여기 성경이 보입니다. 자, 이 말과 일치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옛날의 심령이다. 그 청나라 사람이 처음 요동을 얻었을 때 얻은 도읍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이 요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성경이 한반도 북쪽 꼭대기로 이동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걸 어스로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성령이 여기 있고 지금 이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여기가 심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심령. 이동되기 전에 원래 있던 심령이겠죠. 심령. 그래서 이게 성경이겠죠. 성경. 자, 이게 이 동쪽으로 이동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왕조 기록으로 보면은 결론은 요동이 있는 데가 심령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 자, 이 지역이 이제 1800년도까지도 요동과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적실록 40권 영조 11년 5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이것도 1735년도. 권룡천하여지도가 언제 그려졌죠? 권룡천하여지도가 1743년도에 그려졌네요.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5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735년도. 정옹정 13년 성지 일제가 변방의 사장에 대해 아래다. 이 내용에도 보면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연거탑은 곧 금나라의 사람들의 옛 소굴이었고 건주는 바로 청나라가 개국한 터전이기 때문에 저들은 건주를 흥경이라 일컬으시며 심령을 성경이라고 일컫는다. 심령을 성경이라고 일컫는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거탑을 오랄진의 선창에 옮겼다고 하는데 그 땅은 성경과 연거탑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의 거리는 각 700리이다 이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의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심령을 또 성경이라고 일컫는다. 심령을 성경이라 일컫는다. 자, 결론은 이 조선왕조 기록은 자, 여기 베이징 예전에 북경인 지역이 여기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거탑이 나오는데 연거탑이 어느 쪽으로 뭐 몇백 리, 뭐 몇십 리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론은 연거탑은 여기 부분 여기 있다는 이야기. 여기 이렇게. 봅시다. 연거탑은 오라진 선창에 옮겼다는데 그 땅과 성경은 연거탑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 서로 간에 700리이다. 여기네, 여기. 자, 여기 있는 요동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심양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길림, 여기 있던 길림은 이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지도의 출처를 바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 지도는 해국도지라고 중국 청대 후기의 학자인 위원의 저서이다. 1842년에 50권 번호로 간행되었다가 1847년 60권으로 1852년 100권으로 확충되었고 본서는 19세기 전반까지의 세계 정세를 논술한 지리서이다. 인칙서가 광동, 재임 중에 편찬한 세계 지리 역서인 사주지를 근본으로 하여 내외의 지리 자료를 참조하면서 내용을 중보한 것이며 내용은 도와 지로 나누어 꾸며졌는데
아펜 전쟁의 경험에 의거한 해방론과 세계의 지리, 각국의 연역을 기술하고 있다. 위헌은 아펜 전쟁을 계기로 민족적 위기를 자각하고 서양의 장점을 취하여 서양에 대항하는 조가 강구하기 위하여 본선을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위헌이라는 사람이 1842년도에 50권으로 간행된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적 내용에 아까 그 지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자, 위헌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자, 이분이 발간한 서적이라는 거죠. 그 서적 안에 그 지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영문어된 위키에도 그 설명을 하고 있네요. 웨이위안 1794년 3월 1857년 26일생 웨이원달이라고 중국어 학자와 오양훈남 양저우 2주 후 남은 생애 동안 머물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이 지도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에 다시 또 이 서적이 수입돼 들어오는데요. 망구공법, 망구공법이라고 중국에서 간행되어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유입된 국제법 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법학자 휘튼 1785년에서 1848년까지 살았는데 국제법 저서,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과 개요 뭐 이런 책을 편찬했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성의사 윌리엄 마틴이 1864년 중국 동문관에서 한여 가여 출판하였다. 이 책은 건두에 1864년 동순이 쓴 서문과 1863년 장사계가 쓴 서문이 있고 법례와 목차 그리고 세계 지리도가 들어있다. 모두 12장과 2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판은 영문 표지와 영문 소문이 있는 것과 순순히 한문으로 된 것 두 형태가 있다. 자, 이 두 종류 모두 원형 2정의 사책으로 구성되었다. 만구공법으로 중국에서 유럽 국제법을 인식하는 기본 서적이 되었으며 1868년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1880년에 조선에 유입된 후 공법 회통, 공법 편난 등과 함께 많은 영향을 끼쳤다. 1880년에 조선에 이제 들어온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국공법 한말의 지식은 사회에 널리 전해져서 정부는 물론 개혁파, 위정 척사파를 가리지 않고 수용되었으며 특히 정부가 늘 전쟁 직전에 대외 중립을 선언하면서 만국공법은 식자들 사이에서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만국공법이 이제 이렇게 조선에 들어오는데요.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로 보는 경술국치 100년에 개항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고정시대에 경술국치 100년이라고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전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그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소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전시실 3층에 예전에 했다고 하네요. 2010년도 8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만국공법이라고 보이시죠? 만국공법. 자, 여기 지도도 한 장 보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지도. 자, 이 지도 설명을 보면은 중국 청나라의 위원이 지은 세계 지리서이다. 역관이던 오경석이 국내에 소개하였고 서양의 역사, 종교, 과학, 기술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은 전국적으로 수용하고 정치체계가 본받을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해국 도지, 세계 열가가 지은 영환, 지락과 더불어 서양의 정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중국의 근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만국공포의 책 표지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만국공포. 1824년 만국공포. 조선 후기에 들어온 국제법 관련 서적이다. 이 지도 한 장을 보면 마을장성 꼭대기에 요동이 있다는 게 현재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 한 장으로 확인을 하면 좀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만국공법에 실려있던 다른 지도를 한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국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요동의 위치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선이 보이는데요. 현재의 땅 모양대로 경계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압록강이 보입니다. 압록강. 압록강 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압록강 입구라고 설명을 하네요. 여기에 압록강이 되겠죠? 이렇게 압록강. 그리고 여기 성경이 보이고, 네, 성경이 보입니다. 이건 성경. 네, 여기는 길림이 보이네요. 자, 경사가 보입니다. 네, 현재는 베이징이며 예전에는 북경이었죠.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곤룡천하여주도의 이 부분이 성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지도 내용이나 설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요동이 위치가 그 지도 한 장으로 보았을 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요 상대는 요 보면은 저 만리장성이 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거는 만리장성. 자, 이렇게 만리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네. 만리장성이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동. 자, 한자는 거꾸로 읽는다는 거 아시죠? 요, 동.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압록강. 현재 요동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장성역 꼭대기에, 마을장성역 꼭대기에 요동이 위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현재는 우리가 하는 요 발해만입니다. 발해만. 자,
발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꼭대기 북쪽, 지금 현재 여성경이라고 지명이 적혀 있는 곳, 이곳이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00년도까지 요동은 이 바람은 꼭대기, 말동성 꼭대기, 북쪽 꼭대기, 자, 여기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이라는 지역이 어느 학자들은 뭐 고대 때 요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자, 이 요동은 1800년도까지도 이 지역이 요동인 것을 이 지도하고 그 앞전에 설명해드린 조선 후기에 들어온 마한국 공법에 나온 그 지도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장의 지도를 보고 여기 있는 현재 요동이 옛날에 요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경 꼭대기, 아래만 꼭대기, 말동성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있던 요동이 이렇게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현재 요동으로. 자, 그리고 옛날에 그 권룡천하여지도에 여기가 성경이라고 적혀 있고 조선 왕조 기록으로 봤을 때도 그 기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북경 일대와 예전에 요동이 있던 이 일대의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권룡천하여지도에 있는 그 성경을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길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길림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성경이나 길림은 현재 1800년대의 지명과 모든 게 이쪽 한반도 쪽으로 다 이동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도대체 옮겼을까요? 이 지명은? 이거 아마 일본이 옮기지 않았을까요? 일본이 예전에 이 만중국 만들 때 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만중국 만들고 야 한반도 조선에 경성에 뭐 건물도 엄청나게 세웠는데 아마 그때 일본이 이렇게 지명을 이동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건물 짓고 만주국을 만들고 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서양 8개 연합 세력이라고 아마 미국, 영국, 러시아, 호주, 인도 8개 연합국이라고 또는 뭐 8개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동맹 국가들이 자본을 지원해주고 일본이 그 일을 맡아 추진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일본이 뭔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가 이 만주국 만들고 한반도 조선의 경성에다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의문이 드네요. 인터넷에 서양 8개 연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도 항어도 예전 물줄기에서 현재로 이동됐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시도에 보면은 항어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항어강도 제가 현재 위치로 이동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많은 고지도에서는 이 길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